반갑습니다. 김상승 인사드립니다. 요즘 리플 보면 진짜 답답하고 갑갑하죠.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리플 끝났다. 에스크로 물량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런 소리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최근 3일간 나온 뉴스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왜 하필 10월 ETF 결정을 2달 앞둔 지금 모든 언론이 동시에 리플 위기론만 쏟아낼까요? 그런데 정작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은 여전히 리플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10월 전에 리플 가격을 눌러놓고 ETF 승인과 함께 대량 매수에 나서려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게 숨어 있었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언론 기사들을 보면 지금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국제송금 시장에서 퇴출 위기라고 해요. 논리는 이래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이니까 송금에 더 적합하고 리플은 가격이 출렁거리니까 송금용으로는 별로라는 거죠. 근데 이거 한국 상황으로 비유하면 정말 웃긴 얘기거든요. 카카오톡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카카오 주식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비판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오히려 리플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야 해요. 삼성이 갤럭시 노트도 만들고 갤럭시 S도 만드는 것처럼 리플도 XRP로는 혁신적인 송금을, RLUSD로는 안정적인 송금을 다 잡으려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리플이 서클과 협력해서 USDC를 XRP 레저에 통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플랫폼에서 모든 종류의 송금을 다 해결해 드릴게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리플 에스크로 물량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도 있죠. 현재 리플이 356억 개의 XRP를 에스크로에 보관 중이고 매달 10억 개씩 풀면서 7억 개는 다시 잠근다는 거죠. 순 유통은 3억 개 정도고요. 이거 보고 물량 폭탄이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봐요. 한국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보면 정부가 우리가 아파트 100만 채를 갖고 있는데 매달 1만 채씩 매물로 내놓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7천 채는 다시 회수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거 사실 가격 안정화 정책이에요. 시장이 물량이 부족하면 조금 더 풀고 넘치면 조금 덜 푸는 거거든요. 현재 속도로 가면 에스크로가 다 떨어지는 게 2035년쯤이래요. 10년 후죠. 근데 만약 리플이 정책을 바꿔서 재잠금을 안 한다면 3년 만에 다 떨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리플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0월이에요. SEC가 리플 ETF 신사를 60일 연기해서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최종 결정이 나온다고 해요. 20시어즈,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이런 거대 운용사들이 모두 대기 중이고 동시에 리플의 은행 인가 심사도 진행 중이에요. 여기서 제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앞서 말한 모든 위기들이 사실은 10월을 향한 포석이었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슈? 리플이 RLUSD로 대응 완료. 에스크로 불안? 10년간 공급량 조절 능력 증명. 마치 준비운동을 다 끝내고 본 경기에 나서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리플이 받고 있는 모든 위기, 얘기들은 사실 성장통이에요. 너무 많은 기능을 갖추려다 보니 생기는 혼란이죠. 시장에서 가장 많이 욕먹는 회사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예요. 애플도 그랬고 테슬라도 그랬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위험하다, 에스크로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비판들은 사실 리플이 너무 많은 걸 잘해서 무서워 라는 말의 다른 표현 같아요. 10월이 정말 기대돼요. ETF 승인 소식 들으면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했구나 하는 순간이 올 것 같거든요.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남들이 위험하다 할 때 진짜 위험한 건지 아니면 기회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저는 지금 리플 상황이 후자라고 봐요. 모든 비판의 이면에 준비된 해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시기인 만큼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성도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송금형 코인이나 밈코인들 많이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 코인들 그냥 유명하다고만 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시장 흐름 자체를 확 바꿔버린 그야말로 아이콘 같은 존재들이죠. 송금형 코인은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금융기관들과 직접 연결돼 있고요.
글로벌 결제망에 실제로 쓰고 있을 정도로 실사용 기반 수익 모델들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 최대 은행 산탄데르 같은 경우엔 송금형 블록체인을 자기네 인프라에 연동해서 수수료는 50% 이상, 전송 시간은 무려 90% 이상 줄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시티은행, JP모건, 골드만삭스까지 이런 구조를 채택해서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결제 기능을 넘어서 전 세계 송금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려는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밈코인이 그냥 강아지 그림 코인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바이누 하나만으로 이더리움 전체 거래의 30% 가까이를 차지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트래픽이 얼마나 몰렸냐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일시적으로 거래가 지연된다는 공지까지 올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유동성이 확 몰릴 때 블록체인 전체가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인 셈이죠. 이럴 때마다 진짜가 딱 갈린다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론 화려하지만 속은 약한 체인들, 그리고 진짜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문제없이 버텨내는 체인들, 이 차이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2023년 12월 AMA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걸 혼자 다 하려는 모놀리식 구조의 체인은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속도, 보안, 탈중앙성을 나눠서 처리하는 모듈형 구조가 블록체인의 미래다. 쉽게 말해 혼자 모든 걸 하던 구조에서 잘하는 걸 나눠 맞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하나의 자동차 회사가 엔진, 타이어, 유리, 내비게이션까지 전부 직접 만들었잖아요. 느리고 비쌌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를 들어 엔진은 엔진 전문 회사, 타이어는 미쉐린, 내비게이션은 구글맵, 조립은 현대차가 하죠. 그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죠. 블록체인도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 핵심에 있는 구조가 바로 모듈형 블록체인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할 내용일 거예요. 어쩌면 리플이나 시바이누처럼 1000% 10,000% 상승으로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딱 3분만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리플이 시장에 던진 상징적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기능보다 구조가 먼저다. 이런 흐름을 가장 먼저 눈치챈 곳이 어딜까요? 바로 대형 금융기관들이에요. JP모건은 모듈형 구조를 활용한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GS 덱을 만들면서 모듈형 구조 기반으로 기관용 자산 발행을 실험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행들도 이제 기존 방식은 끝났다고 보고 모듈형 구조로 기술을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리플이 금융권의 이목을 끌었다면 이젠 인프라 코인들이 다음 주자로 나설 차례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진짜 수혜를 받을 인프라 구조 코인을 미리 선점하는 것, 이게 바로 앞으로 10배, 100배 수익을 가져다줄 진짜 전략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리플, 시바이누 같은 성장 가능성 높은 코인들 절대 팔지 마세요. 이건 근육질 베테랑 선수와 같아서 여러분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다음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 있는 영재 선수들을 추가로 영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재 선수들이 바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인프라 모듈형 구조 기반의 신흥 강자들이죠. 이 코인들 아직 덩치는 작지만 잠재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결론은 베테랑 선수는 계속 키우면서 영재 선수는 지금 선점해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와 함께해야 할 포트폴리오 전략이에요. 기존 자산도 지키면서 새로운 기회를 미리 선점하고 준비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주목하는 구조를 읽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다음 1000% 10,000% 수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보통 기관들은요, 코인을 볼 때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첫째,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둘째, 믿을 만한 파트너가 붙어 있는지. 셋째, 그 안에서 앱이 돌아가고 실사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기관들은 그 코인을 살아있는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렇게 수백 배 수익을 낸 대표적인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쉽게 말해서 속도가 엄청 빠른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코인은 거래할 때 몇 초씩 걸리잖아요. 근데 솔라나는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해요. 이런 빠른 속도 덕분에 NFT나 게임, 디파이 같은 분야에서 인기가 폭발했죠. 근데 이 솔라나를 누가 먼저 샀느냐? 바로 월가의 큰 손들이 조용히 먼저 들어와서 선점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앤드리센 호로위츠 같은 미국 대형 벤처 캐피탈들과 전통 금융권 자금들이 솔라나가 커질 걸 예측하고 초반부터 묻어뒀던 거죠. 그렇게 솔라나 가격은 초기 대비해서 수백 배까지 급등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뚜렷하게 딱 2개의 코인만 남더라고요. 그냥 유행 타는 밈코인? 아니에요. 과거에 올랐던 차트 보고 찍는 감으로 하는 투자?
절대 아니에요. 진짜 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돈이 되는 구조를 갖춘 실체 있는 코인만 추리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골랐냐고요? 첫 번째로 기관 리서치 보고서에 자주 등장하는 코인만 1차로 필터링했고요. 두 번째로 온체인 데이터로 실제 돈이 어디 들어오고 있는지 비정상적으로 자금이 몰리는 곳을 추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구조나 토큰 배분까지 전부 체크해서 진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코인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코인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공유해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나한테 그냥 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힘든 시절을 경험했고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솔라나, 시바이누 이런 코인들이 수천 %씩 오를 때 그냥 지켜만 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 저게 오르는지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번만큼은 여러분이 저처럼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고요. 제 자그마한 부탁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이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 010-7685-9854 이렇게 구조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저랑 돈이 되는 구조에 올라탈 코인이니까요. 꼭 구조라고 남겨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7685-9854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한 두 가지 코인 중에 한 개의 코인 정보와 분석 자료 바로 보내드리고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 후에 나머지 한 개 코인도 자료와 함께 추후 일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은 그 대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만 부탁드려요. 그게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분석과 빠른 소식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